분당에 가면 시청자 여러분, 분당 서울대병원 다들 아시죠? 굉장히 큰 병원입니다. 근데 이 병원의 김 기자 직원이 무언가 또 늦게 고백해서 지금 이 병원도 난리 났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근무하는 30대 직원 한 명이요. 어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신천지 교인이었다는 사실을 그동안 숨겨왔다가 뒤늦게 밝혔다고 합니다. 자, 분당 서울대병원 측에서는 그동안 신천지 신도인지 신고를 하면 비밀을 지켜주겠다. 신고를 해달라 해서 이제 좀 살펴보겠다라는 입장을 보였지만 그런데요. 그동안 말 안 하고 숨기고 있다가 어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겁니다. 자, 확진 판정을 받은 어제도 병원에 출근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좀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이 병원, 통증센터 등 일부 시설을 폐쇄하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병원 통증센터가 지금 저분 때문에 폐쇄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소장님, 지금 이런 거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특히 병원 같은 경우는요. 이 병원 내 감염이 무서운 거잖아요. 병원에는 아무래도 환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감염이 되면 우리 정상적인 사람들보다 급속히 악화될 가능성이 큰 분들이 모여 계신 곳이 병원이기 때문에 이 바이러스에 각별한 주의가 요망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신천지라는 사실을 뒤늦게 밝혔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난 메르스 사태를 저희가 경험을 해보면은 메르스가 퍼져나간 것은 대부분이 병원에서 시작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병원에 관한 것을 굉장히 주의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저기 분당 서울대병원에 근무하셨던 A씨. 물론 제가 알기에 그분은 의료진은 아닌 것 같아요. 행정직 직원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직 직원이라 하더라도 병원의 근무는 곧 그 병원에 소속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왜 이와 같은 사태가 벌어졌느냐 하면은 저는 종교는 잘 모르겠으면 저번 또 불교신자가 돼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그 개신교 내에서는 신천지가 이단 취급을 받는다 그래요. 근데 이번에 신천지에서 이제 대규모 그 확진 환자가 나옴으로 해가지고 이상하게 현 정부에서 신천지를 이단식으로 몰아가고 이 코로나 사태의 확진을 신천지의 모두 책임을 돌리는 듯한 뉘앙스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재명 시장은 직접 쫓아가기도 하고,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에는 고발, 예를 들어 살인죄로 고발한다고. 이만희 총회장. 네. 그러다 보니까 신천지 그 교인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종교가 내가 이단인가? 내가 혹시 이 종교를 밝히게 되면은 주위 사람들한테 비난받는 거 아닌가? 라는 그런 강박감을 갖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질병관리본부에서도 강제 수사를 하라고 검찰에 그렇게 신천지 강제 수사를 요구했을 때도 질병관리본부에서는 그거는 맞지 않다. 방역이 우선이다. 오히려 숨을 가능성이 있다. 그 예언이 딱 드러난 거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시청자 여러분 참고 삼아 하나 말씀드릴게요. 메르스 때 있잖아요. 확진자가 186명이었거든요. 메르스 때 2015년 186명. 그 중에 186명 중에요. 172명이 병원 내에서 감염된 겁니다. 90% 이상이. 그러니까 병원 내 감염이 얼마나 무섭다는 거 메르스 때 잘 반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 특히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신고하라고 할 때 바로바로 솔직하게 신고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기 때문에. 자, 김 기자. 신천지 얘기 나왔으니까 이만희 총회장이 또 특별 편지를 보냈습니까? 네, 이만희 총회장이요. 신천지 신도들에게 이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자 이렇게 특별 편지로 지시를 내렸다고 하는데 뭐예요, 내용이 이겁니다. 하나님 치료되는 약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합시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하는데 이 총회장의 이런 편지가 좀 일부 네티즌 사이에서는 희화화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천지 측 관계자는 뭐라고 했어요? 이거 조기 종식 위해서 협력하고 돕고 있는 것이다. 제발 본질을 봐달라 이렇게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만희 총회장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신 분 있으세요? 네. 예. 우선 그 분당 서울대 병원과 같은 상황은 병원 측에서 신고하면 비밀을 지켜주겠다라고까지 했는데 신고를 하지 않아서 이런 사달이 벌어진 측면이 있어요. 물론 그 근본적인 원인을 보면은 애초에 신천지 교회 내의 신도들 중에 다수가 확진자가 이제 발생하니까
정치인 출신 그 지사들이 다소 강하게 밀어붙인 측면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비판을 하고는 있지만은요. 또 신천지도 가만히 보면 처음에 은폐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땐 지금 이걸 가지고 제가 갑론을박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일단 다시 한번 정부 차원에서 신천지 신도들에게 시안을 주고 신고하라라고 우선 당근 정책을 피세요. 그런데 그 시안 내에 신고를 하지 않고 또 은폐하고 숨어드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의법 조처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더군다나 신천지라는 곳은 다른 교회와는 달리 이만희 회장을 포함한 그 소위 리더들의 영향력이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 뭐 하나님 치료되는 약을 주십시오. 기도 좋은데요. 그러나 그 자기 그 신도들에게 강력하게 얘기해서 우선 신고하고 검사 받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신천지 신도들도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그로 인해서 피해를 본 대구, 경북 또 그 외에 지금 수도권으로 이게 퍼장이 된다면 굉장히 그 위험한 일이 될 수 있고 또 한 가지 병원 감염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데 메르스하고 코로나는 같은 코로나인데 지금 전염력이 다르고 치사율이 달라요. 그렇다면 지금 과연 메르스 때 만들어진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환자 한 사람이 발생하니까 전체를 다 폐쇄하고 이게 맞는가에 대해서 우선 전문가한테 확인을 한 다음에 알겠습니다. 유연한 대책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김평론가? 저는 그 이만희 총회장 같은 경우는요. 신천지 조직의 최고 위층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조금 더 책임 있는 행동을 보여야 한다. 이렇게.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정부가 무슨 일을 할 때 최선을 다해서 돕겠다고 말로만 할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또 고위층 인사를 보내서 정부가 하고 있는 확인 작업을 돕고, 왜냐하면 내부 사정을 잘 아니까 돕는데 도움을 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동시에 또 내부 사정을 잘 아니까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배려 요청도 동시에 하고, 그런데 거기에서 뭐 위계의 그 소지가 있다, 뭐 거짓이나 뭐 이런 방해의 소지가 있다 그러면 자기 스스로가 의법 조처를 받을 각오를 하고, 그런 사람을 파견을 빨리 해서 돕고 책임도 동시에 지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상임위 회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이 신천지와 관련된 좀 공방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오늘 국회 상황입니다. 영상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깐 만나보시죠. 우한발 코로나 바이러스를 대한민국에 이렇게 확전하기까지 제대로 못 막은 건 정부 아니에요? 신천지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기 전까지는 저희는 방역을 철저히 하겠다고. 그러니까 신천지에 나온 코로나가 어디서 왔냐고요? 신천지 왜 또 오네? 여보세요? 이 정부가 잘못해놓고 말이야. 왜 엉뚱한데 덮어씌우려고 하고. 어떤 거 했다고 그래 지금? 무슨 말이야? 누구 사과하는 거지? 지금 대한민국 이렇게 망친 정부가 뭐 지금 하려고 해서 그 소리 하고 있어요? 자, 우리 버스 얘기하고. 네, 오늘의 국회 상황이었습니다. 그 여당 의원들은 왜 미래통합당이 자꾸 신천지를 옹호합니까?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무슨 지금 미래통합당이 신천지를 옹호합니까? 이게 막 설전이 오가는 장면이었어요. 신천지 얘기 나와서 오늘의 국회 상황이기도 해서 좀 보여드렸고, 김 기자, 이런 상황에서 여당의 임 역할을 하는 대변인이 어제 인터뷰에서 무언가 팩트를 잘못 말했다? 네, 이재정 민주당 대변인 얘기입니다. 어제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이제 토론을 했는데 여기에서 박근혜 정부 당시 메르스 정부 대응을 좀 비판하려고 하다가 사망자 숫자를 다르게 말했는데요. 오류 지적에도 불구하고 기존 주장을 굽히지 않아서 좀 논란이 됐습니다. 그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보고 오시죠. 메르스 같은 경우는 260명이 사망자였습니다. 확인을 저번에 한번 해보시면 좋겠는데 전혀 잘못 알고 여튼간에 메르스 사망자 확인 좀 해주세요. 39명이었어요. 39명. 메르스 사태 때. 저희 메르스 사태 때 그저 가리기만 급급했던 박근혜 정부, 문제점을 지적하는 국민 모두를 옥죄기 위해서 입에 다 재갈을 물렸던 정부였습니다. 지금 메르스 사망자 집계를 확인해 보니까 그 당시 메르스 사망자 38명, 확진자 186명 이렇게 상황이 끝났었던 거네요. 이재정 대변인이 지금 민주당 대변인 메르스 때 사망자가 260명이라고 얘기하는데 팩트 아닙니다. 메르스 때 사망자는 39명입니다. 이재정 민주당 대변인이 말한 사망자 260명은
신종플루 당시 때 사망자입니다. 이 정도는 실수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여당 대변인으로서 용납될 수 없는 실수를 한 겁니까? 어떻습니까? 뭐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여당 대변인 정도 되면은 저것도 특히 뭐 그냥 일반적인 자리가 아니라 토론 자리 아니겠습니까? 방송 토론 자리면은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나와서 하는 게 맞는데 뭐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사람이 뭐 실수할 수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제가 리더십 연구를 해보니까 이렇습니다. 리더십 중에서 가장 중요한 리더십을 꼽는 게 뭐냐면 겸손의 리더십이에요. 근데 겸손의 리더십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을 때 인정하는 거,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이재정 대변인은 어저께 저게 틀렸음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본인이 사과한 적이 없어요. 근데 그 이 정부의 문재인 정부의 어떤 대표의 특징이 뭐냐면은 사과할 줄 모르더라. 인정할 줄 모르더라. 다시 말씀드려가지고 대단히 리더십의 큰 대혼란이 어디서부터냐면 가장 기본적인 겸손의 리더십 부족에서 오른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재정 대변인 얘기까지 해봤습니다.